안녕하세요. 종력의 영과 결전을 벌이는 니체의 명절 철학입니다. 오늘은 3부로 와가지고 중령의 영에 대해서 합니다. 이 중령의 영은 그 앞에서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섭판과 신섭판 그 사이에 요 앞에 그 구제에 대해서 했던 것을 그거 그 연관성도 있고 해서 중령의 영으로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 중령의 책은 중령의 영이 아니고 중령의 정령이라는데 요거는 오역입니다. 중령의 악령, 니체가 중령의 악령이라고 할 때문에 정령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좋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중령의 영 또는 중령의 악령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 이제 요 제목부터 이렇게 잘못되면 계속 지금 중령이 영해된 건데 계속 제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 번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요 중요한 것들은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책은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요 내용은 중력의 영과 이제 중력의 영과 싸우는 방법, 그리고 중력의 영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초인,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인, 니체의 모든 철학은, 니체의 철학이 논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니체 철학은 수미일관, 논리가 있고 일관성이 있는데 그 모든 어떤 흐트러진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작과 끝은 다 초인입니다. 초인 또는 권력의지 아니면 초인 같은 건데 하여튼 뭔가 이 꼬이는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권력의지나 초인을 생각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도 조금 복잡하게 좀 구성은 되어 있는데 다 주제가 초인 아니면 권력의지니까 권력의지의 방해꾼 이제 중령의 영 이렇게 이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령의 영에서는 요거는 간단히는 그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중령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니체 철학에서 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니체, 나라는 건 니체입니다. 자라투스는 곧 니체고 니체니까 나의 입심 그것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의 것이다. 앙고라 도끼들이 듣기에는 나 너무 투박하고 간절히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먹물을 뿜으려는 낙지나 그러나 끄적이는 여우들에게는 더욱 낯설게 한다. 요 니체 이제 요 중요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니체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입은 어떻고, 나의 손은 어떻고, 나의 발은 어떻고, 나의 위장은 어떻고,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 얼마나 초인다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니체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라는 것은 그 초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체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입심, 말투죠. 말투라고 하는 것이 거칠고, 요 이제 간절하다가 아니고, 요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실하다. 여기 이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지식인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입은 민중이다. 그러니까 나의 입은 입만이 민중이 아니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이라고 하는 거, 요런 손, 요런 것이 신체의 일부이면서 그 신체 그 자체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만이 민중이 아니고 니체 자체 인간성 그 자체가 민중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를 반민중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니체는 그 전에 나는 불구자 그런 말도 했듯이 당연히 민중적이고 친민중적이고 자신이 민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니체는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민중이 아니고 이런 지식인들 그런 사람 엘리트들에 대해서 경멸감 이런 게 이제 극치 적개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것을 해모하지 민중이나 기층 민중에 대해서는 뜨거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이 민중인데 이제 그 민중의 특징은 말이 투박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다는 것도 결국 진실이죠.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런데 이제 요 학자 여우나 이제 여기 먹물을 하는데 지금도 먹물 그러면 이제 지식인들 이야기하죠. 그 새카만 먹물을 토해내는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여우 이제 그러나 끄적거리는 여우라는 것은 니체가 이제 주로 지식인을 할 때는 지금도 그러지만 니체 시대에도 학자하고 기자들입니다. 기자, 언론 그때 니체 시대만 해도 그때에도 이제 언론 기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니체는 이제 기자와 지식인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한테는 거슬린다 이 말이죠. 낯선다. 니체의 민중적 언어는 거칠고 도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인들 엘리트들한테는 거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니체 나의 손은
바보의 손이다. 바보라는 것도 요것도 이제 손만 바보가 아니고 자기 자신 전체 인간성 전체가 바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책상과 벽 그리고 아직도 바보들이 덤비들어 이리저리 꾸미고 낙살 여백을 남겨두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화했을지어다. 요 바보라고 했을 때 이제 바보 이게 왜 그럼 바보라는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이렇게 일컫는가? 그러니까 그 호모 사피엔스란 말 그 말이 이제 우리는 이성적 뭐 동물 호모 사피엔스 이성적 인간 할 때 사피엔스란 말인데 그게 그 뜻은 좀 의미 확장돼 가지고 현명한 자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현명한 자 그 사피엔스란 말이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게 뭐 사이언스하고도 거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에서 이제 지혜가 되고 현명한 그런 뜻인데 인간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자처하면서 이제 오만 방자함을 떨었죠. 니체 시대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현명하다고 그렇게 까불러 제끼니까 니체는 그렇다면 나는 바보다. 차라리 바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진짜 바보는 또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바보 할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손은 바보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바보 신용을 해서라도 공격하겠다. 뭐 그런 애들이 많죠. 그 똑똑한 세상에 뭐 다 잘났다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책상과 모든 벽과 뭐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거 낙서할 수 있는 데는 다 낙서를 하겠답니다. 그 낙서를 하면서 나쁜 낙서가 아니고 초연의 사상을 펼친다 이 말이죠. 남김없이 남김없이 모든 뭐 책상이고 벽이고 어디든지 다 낙서를 하겠다. 요걸 보면 이제 그 김남주 선생 그 김남주 시인 그 시가 생각나는데 그 통일시 중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 그 시를 보면은 그 김남주 선생이 그 뭐 한 30년 전에 뭐 한 3, 40년 전에 그 시를 쓴 거니까 그때만 해도 통일이라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혹한 시절에 이제 조국은 하나다라는 그런 제목의 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어디에 가든 동일에 대해서 자기는 글을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길바닥에도 쓰고 뭐 바닷가에서도 모래밭에도 쓰고 뭐 벽에도 쓰고 뭐 이제 그렇게 쓰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동일의 의지를 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전지 사방 뭐 누구 할 것 없이 그 동일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니체도 이제 바보처럼 남들이 바보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 그 조인 사상을 펼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의 발이다. 나의 발은 발로 들판을 종형으로 나무 덩굴과 돌멩이를 밟아가며 달리고 질주할 때마다 미친 듯한 즐거움을 맛본다. 그러니까 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동물 중에는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맹수들은 그 단거리는 잘 달리는데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맹수들은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천리마다라고 해서 천리도 달릴 수 있는 거. 이 말은 또 빠르기도 하면서 또 멀리까지 간단 말이죠. 요런 게 그냥 이 말의 그 힘찬 그런 씩씩함 뭐 그런 기상도 있고 대단한 끈기 그런 면에서 자기 니체는 말로 자기의 이제 그 발을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러면 또 달리면서 또 미친 듯이 즐거움을 맛본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오래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초인에게는. 그러니까 요인이 또 다 초인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 돌멩이 이런 거 걸리는 장애물들은 다 그냥 짓밟고 간다는 것이죠. 초인의 길에 장애물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뭐 짓밟아 가면서 이게 힘차게 종횡무진하면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표현들이 다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은 어떠냐? 나의 위장은 독수리의 위장이다.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고기를 좋아하고 어쨌든 새의 위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독수리 위장, 독수리도 새니까 그러니까 요 이제 새라는 것이 이제 초인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나비 뭐 이런 것도 다 초인하고 관련이 좀 그 새 중에서도 이제 독수리는 뭐 육식도 하지만은 그래도 요 이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그래서 이제 요 새를 또 끄집어낸 것 같아요. 독수리만 하면 독수리가 뭐 독수리도 사냥을 하죠. 그 독수리도 수리가 있고 독수리가 있는데 그 썩은 것만 먹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사냥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수리하고 다 포함해서 뭐 영어로 이글
하니까 근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끗한 밑에 보면 깨끗한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신성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제물로 옛날에는 많이 쓰이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좀 신성한 맑은 깨끗한 그런 고기만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런 고기를 찾는 독수리를 독수리의 위장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새 위장이면 그러니까 새는 이제 많이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곡식 새들은 주로 곡식을 많이 먹으니까 육식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위장. 깨끗한 것, 때무장 순수한 것을 그것도 조금만 먹고 조금 소식을 하고 하늘을 날아가 버릴 재배를 하고 조조해 하고 있는 나의 전성이랄진데 어찌 거기에 새의 전성이 그러니까 새가 이제 새의 전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먹고 하늘을 난다. 새의 전성. 그러니까 먹는 것을 이렇게 너무 그 과식 같은 현대인들은 다 과식하고 비만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경계하는 거죠. 이제 새처럼 뭘 날기 위해서는 가비워지기 위해서는 소식하고 뭐 채식을 뭐 육식을 한 것 같죠. 제가 위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실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 무엇보다도 저 중령의 정령의 저기를 품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의 전성이다.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중령의 영이 나오는 건 중령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투쟁 의지, 투쟁적인 이런 모습들 요런 것을 이제 먼저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중령의 정령의 저기를 품고 저기라기보다도 더 이제 강력하게 철천지 원수, 다른 책에는 불구대천의 원수, 철천지 원수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개심이죠. 저기라기보다도 적개심. 중령의 요 악령 이것이 모든 인간을 갖다가 다 조져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중령의 정령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법과 도덕 선악입니다. 선악이고 그리고 이제 요 선악 뭐 이분법 뭐 기계론 뭐 목적론 뭐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하여튼 인간을 약화시키고 왜소화하고 불과하고 뭐 이렇게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중령의 영인데 무겁게 하는 거죠. 중이라는 게 무울중량이고 무겁게 가볍게 이렇게 해서 날게 비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갖다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 중령의 영인데 요 중령의 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령의 영을 만든 거. 중령의 영의 배우가 중요해요. 배우라는 게 바로 이제 국가, 자본, 종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령의 영이라고 제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 자본, 종교 요 세 개 정도 뭐 언론까지 기사에 나선 거 요 언론 요런 것들이 이제 중령의 정령을 만든다는 거죠. 법과 도덕을 만드는 거는 민중이 만드는 게 아니죠. 법과 도덕 이런 것들은 관습까지도 다 이제 국가 자본에 의해서 이제 다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중령의 정령 꼭 국가 자본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중령의 정령 영어로는 soul 뭐 스피릿 이제 그건데 정신적인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곧 정신의 산물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신을 만든 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국가까지도 이제 중령의 영에다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저기를 가지고 있다. 적개심을 가지고 나의 적개심이 일찍이 날아보지 않은 나 적개심은 어디든지 이렇게 발휘했다 이 말이죠. 날아보지 않은 곳이 없다. 헤매보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다 돌아다녔다. 어떤 그 적개심으로 싸웠다 이 말이죠. 싸웠다는 거. 적개심. 인생은 평생 그 중령의 정령, 국가 자본, 뭐 종교에 대해서 평생을 사투를 벌였으니까 싸웠다 이 말이죠. 그것에 관해서라면 나 노래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뭐 찬미하는 노래가 아니고 중령의 영이니까 중령의 영의 악령에 대한 조롱의 노래죠. 조롱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극복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게 지금 후반부 내용이니까 뭐 이제 다른 초인의 노래 이제 그렇게 그것도 되겠죠. 텅 빈 집에 나 홀로 있더라도 그리하여 내 자신의 기회 되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또 다른 정중이 가득해야 목이 부드러지고 손이 사거나 또 눈도 가슴이 불리는 그런 가수들도 있긴 하다. 나는 그런 자들을 다더라. 그러니까 니체는 초인의 노래를 부를 때 자기 혼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자기 주장을 자기 사상을 갖다가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노래를 부른다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 가수들을 보면은 뭐 듣는 사람이 없으면 가수들은 그 노래를 하지 않죠.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지만 니체는 남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런 게 개의치 않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힘차게 이제 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인정 욕구 그런 거죠. 사람들은 인정 욕구,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만은
초인은 남의 인정 그런 걸 다 초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옳은 길을 자기가 할 것은 남에게 인정받거나 말거나 자기 길을 간다는 거죠. 요 공자의 그 공자하고도 이제 그 유사하죠. 공자의 그 논어의 맨 처음에 군자는 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언젠가 사람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자, 이제 초인이 되는 법, 난다는 것은 초인이 되는 법을 가르칠 자, 그가 경계석을 모두 옮겨 놓았으니 그에게 있어 경계석들 자체가 모두 하늘로 날아갈 것이고 그는 그 대지에서 가벼운 것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 이제 경계석이라고 하는 거, 요 이제 경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경계, 뭐 선악을 가르다 이렇게 나누다 경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테두리, 국경 같은 거는 국경 이렇게 가두는 거, 가르는 거하고 가두는 거, 가두어버리죠. 경계에서 국경 같은 데는 완전히 가둘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런 측면이 있죠. 사람은 그러니까 선악에 의해서 갈리고, 가치에서 갈리고, 또는 국경이라든가 뭐 지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갇힌다 이 말이죠. 경계석. 이런 경계석을 이제는 없애버린다, 날려버린다. 이 표현이 이렇게 날아갈 것이다. 날아간다, 이제 날려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저절로 이런 경계석이 저절로 날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인간의 힘으로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멋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무거운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무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계석들이 가치의 경계석, 그건 이제 가볍게 하는 거죠. 가볍게 하는 것이 이제 초인적인 거다. 물론 이건 비유죠. 무겁다, 가볍다는 비유인데, 무겁다 해서 선이 아니고 가볍다 해서 뭐 악이 아니고 또 반대도 아닌데 비유니까 일단은 요 중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무거울 중자해서 중녀의 영으로 헤버튼이 있으니까 뭐 해버티 있죠. 그 헤비 그 헤비를 중력 그런 의미로 쓰니까 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거기에 가벼운 것이라고 이제 요 이름을 붙인 거죠. 물론 이 조이는 가볍지만도 않고 무겁지만도 않고, 무거울 때는 또 무거워야 되고 막중한 조이는 그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거움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가벼움도 경쾌함 그런 것도 동시에 다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니체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것을 이제 조인의 이제 그 이미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타조는 가장 빠른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리지만 그런 것도 아직은 머리를 두꺼운 무거운 대지 속에 무겁게 처박고 있다. 아직 날지 못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타조하고 인간이 같다는 겁니다. 타조라고 하는 것은 날 수 있는 존재. 원래는 날았겠죠. 그 다 날개가 있으니까 그 날 수 있었는데 뭐 닭도 마찬가지죠. 날 수 있는 것이 날지 않고 빠르기는 또 이제 엄청 빠르다고 그래요. 이게 뭐 거의 뭐 말같이 그렇게 엄청 빨리 달리는데 하여튼 날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자기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인간도 날 수 있는데 초인이 될 수 있는데 초인이 되지 못하면 이제 타조 같은 거죠. 닭이나 타조 같이 자기의 본질을 갖다가 살리지 못하니까 이건 태화된 그런 동물, 이건 태화된 동물로 봐야 되는데 인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대지 속에 처박고 있다. 중령의 영에서 이제 찌눌려 있다 이 말이죠. 무겁게 처박고 중령의 영. 그런 자에게서 대지와 삶은 무겁다. 대지와 삶은 무겁다를 그린다. 중령의 영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령 번역 잘못하면 계속 지금 중령의 정령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오류가 됩니다. 정령 이렇게 다른 책들을 봐도 이렇게 된 번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중령의, 그 전부터 중령의 영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말이면 중령의 영이라고 하되 그 악령의 의미도 강하다. 악마라고 그 전에 요 악마라고 안 맞으니까 안 되겠네. 악마라고 악마라고도 이제 니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령의 영을 중령의 정이 바라고 있는 말, 중령의 정이 그렇게 무겁게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새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요 니체가 이제 새가 초인이 되려면은 중령의 중령의 영을 극복하고 새가 초인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극복 방안이 좀 너무 쉽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근데 요게 어렵다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누구나 다 자기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애라는 것이 자기 동정이 많습니다. 자기 동정. 제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초인으로 가는 그 첫걸음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르치는 바다. 그렇다고 병약 환자와 중독된 자가 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애라는 것조차도 그런 자들에게는 악취를 풍기는, 그러니까 자기애, 사람들의 자기애라고 하는 거, 이기주의, 이런 건 이기주의적 자기애, 그런 것들은 악취만 풍기다는 건 자기애가 아니라는 거죠. 악취를 풍기다는 자기를 그냥 썩히는 거죠. 썩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기애는 모든 이체의 모든 철학은 얘기했듯이 초인으로 시작해서 초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뭘 하건 다 초인을 위한 것일 때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적이 아닌, 초인에 대한 개념도 없이 자기 사랑한다. 그거는 이제 낙타가 자기에서 노예가 사랑하듯이 뭐 그런 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노예적 사랑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기 사랑은 초인적, 자기 자신을 초인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타인을 사랑해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사랑해도 뭐 부부 결혼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서로 상승되고 고양되고 초인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가르치는 자기 자신을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 법을 배워야 한다. 배웠는데 자기 자신을 참고 견뎌내기 위해, 그리고 방황하는 입지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황은 이웃사랑이라는 세례명으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다. 지금까지 자행된 것 가운데 가장 고약한 기만과 위선이 행해진 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말 아래서 했다. 그것도 온 세계에 무거운 짐이 되어 올 대원자들에서, 그러니까 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사랑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그러니까 조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조인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자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요게 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웃사랑 요 말에 세뇌돼가지고 이제 더 이제 자기 애를 초인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사악한, 고약이 아니고 가장 사악한 기만과 위선의 그 중심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이웃 사랑, 기독교의 그 사랑, 박애를 니체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적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 종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을 낙타로 만들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했다면, 태화시키고 불구자로 만들었다. 요 하나가, 그러니까 요 사랑이라는 요 말 하나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동정, 타인 동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망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권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모든 기만과 위선이 행해진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위선과 기만에 다 그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무서운 거죠, 이게.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 하나로 니체는 종교를 다 이제 완전히 무화시킬 수 있는 그 아주 폭발적인 그런 위력이 있는 말로 보입니다. 이게 이웃사랑. 그리고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배워야 한다는 것은 고작 오늘과 내일을 위한 계명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든 기회 가운데서 가장 섬세하고 교묘하며 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인내를 요구하는 기회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조인이 되는 거, 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조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아야 되죠. 인간을 알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자기 사랑은 인간 사랑도 되고, 이제 요 초인하고 바로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초인이 되고 하는 것들이 요게 이제 궁극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초인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궁극의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기술과 예술을 합쳐서 기회라고 한다죠. 큰 인내를 요구하고, 교묘하고, 교활하고, 또 신묘하고, 섬세해야 되고, 이게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하루 이틀을 계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계명이, 요거는 영원한 계명이라는 거죠. 자기 니체는 조인 사상을 어떤 영원하게 그런 말도 하면서 어떤 그 영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계명이라는 게 절대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니체는 조인 사상이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의 그게 아니다. 단지 고작. 그러니까 소유물이 모두 소유자에게 잘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장되어 있는 일체의 보통 보물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것이 가장 늦게 발굴되기 마련이다. 중령의 정령이 그렇게 말. 그러니까 중령의 정령이 이 중령의 영이 모든 것을 다 방해하고 제압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뭐든지 소중한 보물들은 깊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깊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이 잘 안 된다. 발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중령의 정이 또 그걸 또 막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바로 초인성이죠. 초인성. 이 아직 요람에 있을 때 무리부터 사람들은 우리 묵직한 말들과 결제를 지참하도록 요구한다. 넣어주었다. 성가악이라고 불리는 지참물. 그러니까 이제 이 중령에서 그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가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가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람 갓난아기 때부터 벌써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기들은 이제 징벌, 상벌이라고 그러죠. 상벌에 의해서 아이는 이제 순치되기 시작하는 거죠. 상벌. 아이들은 말을 못하지만은 뭐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그 호를 구분할 수 있죠. 호 웃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웃고 울고 함으로써 또 그 부모의 표정 이런 거 행동 그런 것을 보고 호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이제 거의 바로 이제 상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싫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벌 보상하고 이제 어떤 그 규제 제재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선악관념이 생긴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람부터 생기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떨친다는 게 중령의 영을 떨친다는 게 떨쳐버린다는 것이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초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일도 없도록 제때 그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독립심, 이런 것을 이제 막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곁으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곁으로 오도록 한다, 이 말이죠. 독립심을 갖다가, 빼앗는다, 이 말이죠. 중령의 영령이 그렇게 한다. 중령의 영, 이제 부모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령의 영에 다 이제 노예이기 때문에, 중령의 영령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참을 준 것을 어깨 메고 중직하게 험한 산을 넘어간다. 우리가 땀을 흘리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 삶은 감당하기가 고된 것이라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감당하기가 고되다. 낯선 것을 너무나도 많이 어깨에 메고 가기 때문이다. 낙타처럼 물을 끓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참물이라고 하는데, 지참물이라고 하는 건 든든하죠. 이제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평생 요걸 지참물 같이 어떤 그런 든든한 그런처럼, 지참금처럼 그렇게 요 선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말이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험한 일도 다 하고 어깨 메고 험한 산전수전 다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벌이 항상 따라붙, 선악에는 상벌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상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험한 산도 넘어간다.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인생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 인생이 감당하기에 고된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감당하기 고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인간이 이렇게 한다. 삶이 고된 것이 아닌데 인간이 국가와 자본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이제 그전에는 강제 착취라고 지금은 또 자신이 자기를 착취한다 뭐 그런 말도 이제 요새는 하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매우 하기 때문에 낙타처럼 짐을 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억셈 짐을 무던히도 지는 사람은 낯선 무거운 말과 가치를 너무나도 많이 짊어진다. 그래서 삶이 황량한 사막으로 여겨지는 건 낙타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사막이죠. 사막, 폐허. 이거는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낙타로 산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폐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정 자신이 그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지고 가기에도 벅찬 터에 게다가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많은 것은 굴과 같다. 그 역겹고 미끌미끌하며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짐들 뭐 이런 것들 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있으니까 낙타라고 하는 것이 강압에 의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스스로 이제 낙타, 그전에 낙타할 때 그 3단계 변화에서 세 가지 3단계 변신할 때 그 낙타가 모든 짐은 무거운 짐을 요구를 하죠. 선택 정도가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많은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 내면의 어떤 것을 갖다가 그걸 또 끄집어내고 그것을 실현하는 거는 더 또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게 내면이라고 했을 때 근데 조인성 아니요, 노죠. 나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간청하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영웅들을 몰아내지 말라. 그러니까 영웅이라고도 니체가 표현하는데, 이제 인간에게는 이런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조인성. 누구에게나 그 영혼 속에 있는 영웅들, 그것을 갖다가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죠. 몰아내지 마라. 살려내야 된다는 건데, 요게 이제 자기 자신의 영웅성, 초인성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들도 살려내는 것도 대단히 이제 어렵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비유적으로 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많은 것은 굴과 같다. 굴과 또 역겹고, 이게 남들이 역겹다 이 말은 이 초인성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역겨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인성하고 이 세상은 전혀 조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겨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미끌미끌해서 잡히지도 않는다. 끄집어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때문에 고귀한 장식으로 저장한 고귀한 껍질을 중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회 역시 사람들은 익혀야 한다. 이것도 배워야 한다. 껍질과 아름다운 그 모습에 영리한 맹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니체는 현상, 그러니까 니체를 갖다가 그 현상과 이제 본질의 조화. 니체 이전까지는 철학이 주로 이제 본질을 강조했지만, 니체는 이런 본질, 초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해서도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이죠.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초인적으로 가식적일지라도 초인적으로 행동하면은 초인성이 실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전혀 초인적이지 않는 사람도 초인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그 일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고 하면은 초인이 되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질과 아름다운 껍질의 영리한 맹목, 그러니까 영리한 맹목이라는 말이 모순 좀 들리는데, 니체는 이제 반이성이니까, 그러니까 반이성이면서 또 비이성적 이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이성에도 너무 이제 그게 집착해도 안 되고, 반이성주의를 하지만 전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체는 이렇게 이제 좀 애매한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지 않는 그런 걸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껍질과 현상을 갖다 현상적으로 아름답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내면의 그 조인성, 영웅을 갖다가 되살리기 좋다. 그런 이제 과정을 단계로서 이제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껍질의 경우 끝난 이제 볼품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겉모습이 전혀 초인적인, 사람이 겉모습을 가지고 전혀 초인적인 모습을 갖다가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죠. 껍질답다기보다 그냥 껍질로만 존재하는, 전혀 본질을 갖다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에 있는 많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줘야. 그래서 내면을 갖다가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냥 껍질이다. 본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껍질로만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어렵다.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숨겨져 있는 많은 선의와 힘, 요게 이제 힘이라고 하면 권력 의지가 되고, 선의라고 할 때는 여기는 초인성 뭐 그런 게 다 되는 거죠. 숨겨져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이렇게 현상적으로도 어떤 실증이 없으니까 본질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없이 맛있는 것이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자를 찾지 못해. 그러니까 맛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을 갖다가 미감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여인들은 이제 이렇게 또 외양을 잘 꾸미니까 여인들은 더없이 섬세한 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안다. 약간 살이 찐 몸매와 약간 많은 몸매, 이 약간이라는 것에서 운명이 갈린다. 여자들은 또 이런 저 외양을 잘 가꾸니까 여자들이 오히려 이런 본질을 살리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여성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 된, 잘못이죠. 여기서는 여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걸 잘 안다 이 말이죠. 운명이 되는 작은 어떤 변화가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이 현상적으로 그걸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자꾸 시험하고 시도하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인간, 제가 자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사람은 중립적이면서 인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말이, 뭐, 인간과 사람을 뭐 구분 없이 써도 되지만, 근데 철학을 할 때는,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중립적인 용어, 중립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부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말이죠. 인간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뭐, 인본주의, 그러면 요즘은 뭐, 반인본주의 이런 것도 나오니까, 생태주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이제 중립적일 때는 인간이라는 말을 쓰고 좀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이제 사람 중심주의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은 계속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고 인간, 다 인간으로 보면 됩니다. 인간으로 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를 밝혀내는 것은 어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초인성 뭐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를 밝혀내고 조인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그 자신에게 더없이 어렵다. 정신이 때때로 영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니 중요해지는 정신도 여기서 정신은 이성이고 이성이 인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정령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이성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성이 법과 도덕 이런 건 다 이성이 다 결정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성과 정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령의 정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인간성을 발견하고 알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중령의 정이 모든 것의 철천지 원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절전지 원수 그렇게 하는 불거대천의 원수 하는 것은 초인의 가는 길을 요람에서부터 완전히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런 것을 알고 각성을 하고 해야 인간의 본질까지도 이제 그렇게 깨뚫어내야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서는 이제 이런 중령의 영위한 그런 보편적인 진선미가 아니고 이제 나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요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말할 수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안다 이 말이죠. 조인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그 중령의 영의 그 어떤 보편 선악을 그걸 부정하고 나라고 했지만 뭐 나의 개인 뭐 그런 것보다도 인간이 개인만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인간이 보편자로서 세계인으로서 그런 보편자로서의 그런 것도 본질도 있기 때문에 나라고 했을 때 뭐 개인주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요 중령의 영에 대항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중령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초인적 선악.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인적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알아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아낸 것이다 이 말이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만인을 위한 성과 만인을 위한 운운을 가며 짓거리 되는 두더지와 난장이를 갖다가 접목시킨다. 그러니까 두더지 난장이도 이제 중령의 영인데 자기 자신의 초인의 어떤 선악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초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인의 선악, 만인의 돈, 요게 이제 중령의 영의 선악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 절대적 선악. 그런 것을 극복해야만 이제 초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